네, 오늘 메이저리그 소식들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우리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의 소속팀들 상황을 전해드리는 게 좋겠죠. 네, 류현진의 소속팀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우천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더블헤더로 치러집니다. 더블헤더는 7회까지만 경기하고 동점이 되면 승부치기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토론토는 양키스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6연패의 수렁에서 빠져나왔는데 게리코를 상대하진 않으니까 앞으로 3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론토는 현재 승률 5할로 4위이고 3위인 양키스와 3.5게임 차이 나기 때문에 남은 경기 다 이겨줬으면 좋겠네요. 메이저리그닷컴은 지난 25일 패닉의 시간 5팀이 걱정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그 중에 토론토를 거론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팀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아닌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에 있다면 1위 바로 밖에 있었을 것이다. 보스턴의 뜨거운 출발과 회복력은 토론토의 계획에 충격을 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걱정되는 이유가 먼저 스프링어를 거론했습니다. 1700억 타자 1년에 270억씩 받는 선수가 고작 4경기 출전에 부상으로 빠져 있으니 구단이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멍난 선발진인데 류현진, 로비레이, 마츠 외에 선발 투수가 없다는 거죠. 5일 로테이션을 기본으로 해도 어쩌면 2경기는 버리고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피어스는 한번 선발 등판해본 이후에 부진했다 보니 언제 다시 올라올지 모르고 제구가 안 좋습니다. 참고로 류현진은 어깨 수술 후 복귀했을 때 구속이 142km 밖에 안 나오더라도 투수의 진짜 능력인 제구가 되니까 그래도 평균 자책점 3점대를 기록했거든요. 피어슨도 유망주에 끝날 듯한 상황입니다. 스트리플링은 거의 타격 훈련용 투수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MLB.com은 류현진을 다시 한번 극찬하며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최고 선수 에이스 류현진 다음에 던질 투수가 많이 없다. 류현진만큼 계산이 되고 안정적인 투수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토는 네이트 피어슨 다음으로 기대를 모은 유망주를 양키스전에서 마운드에 오르게 할 예정입니다. 알렉 마누아라는 투수인데 미국 나이로 23살이고 우투수의 최고 97마일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이 투수는 현재 트리플A 3경기에서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0.50을 기록 중입니다. 첫 메이저리그 등판이긴 하지만 긴장만 하지 않는다면 토론토에 큰 힘이 될 선수인데요. 이미 시범경기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2경기 5이닝 11개의 탈삼진을 잡고 무실점을 거둔 경력이 있습니다. 거기다 특별히 마누아의 성격 자체가 류현진처럼 매우 일관되고 루틴을 잘 지키는 투수이기 때문에 토론토 구단 내에서도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류현진이 등판하진 않지만 양키스와의 3경기 관심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결국 류현진 팬들이 원하는 것은 류현진이 포스트 시즌에도 마운드에 올라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하길 바라는 거니까요. 토론토는 스프링어까지만 돌아와도 타선에서 9명 중 7명은 어느 팀과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매우 위력적입니다. 게레로 주니어는 MVP급 활약으로 홈런 16개 1위, 타율도 3할 3푼 7리입니다. 시미언, 비셋, 에르난데스까지는 다른 팀의 투수들도 두려워할 타선입니다. 구리엘 주니어도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팀 타율보다는 높은 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토론토의 2가지 문제에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구장이죠. 토론토는 캐나다 국가를 연구를 하다 보니 현재 또돌이 팀입니다. 류현진도 너무 안타깝죠. 토론토 입단 후 팬들 앞에서 경기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가을 안에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지난해 사용했던 구장 샬렘 필드를 다시 쓰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팀인데 스프링 캠프 구장 사용하고 마이너리그 구장을 쓰면서 선수들도 김 빠질 수가 있잖아요. 로저스 센터였다면 이미 20%만 수용해도 10,000명이 왔을 거고 팬들도 선수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도 더 컸을 텐데 그런 면에서 류현진도 참 안타깝죠. 아무튼 류현진 소속팀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양키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 결과가 있길 바라보고요. 다음 김하성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미러키와의 경기에서도 장타를 치면서 메이저리그에 점점 더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 두 타석에서는 범타로 물러났고 7회 초 1대1 투아웃 상황에서 3루타를 치게 되었습니다. 3루타는 4경기 만에 시즌 2호를 기록한 것입니다. 비록 다음 대타 선수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김하성이 3루타를 친 후 3루 코치가 김하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격려를 해줬다는 것이죠. 김하성의 현재 타율은 팬들에겐 좀 아쉽게 느껴지는 2할 1푼 1리인데 그래도 대타를 포함해서 41게임을 출전할 정도로 중요시 되고 있고 최근 타격감으로 볼 때는 3할 정도의 타격이고 수비도 좋아서 팬들에게 매우 인정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차도도 2할 2푼 4리밖에 안 되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듯 합니다. 김하성이 소속된 샌디에고는 현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일 아닌가요? 다저스가 있는데 샌디에고가 1위다. 샌디에고는 타격보다 마운드에 강점이 더 있습니다. 팀 평균 자책점이 놀라지 마십시오. 팀 평균 자책점이 놀라지 마십시오. 2.57. 와, 말 다 했죠? 다저스보다 더 낮은 평균 자책점입니다. 다르비쉬가 풀타임 사이 영상에 도전할 기세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월드 시리즈에 김하성을 볼 수도 있겠네요. 김광현의 소속팀 세인트루이스도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에서 두 선수의 맞대결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광현이 메이저리그에서 잘 정착하면서도 아쉬운 느낌이 좀 있죠. 김광현은 32이닝을 던지면서 평균 자책점 3.09,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7게임을 등판했는데 32이닝이다 보니 이닝당 5이닝을 채우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죠. 김광현의 문제 때문에 많은 이닝을 못 던진 것은 아닙니다. 쉴드 감독이 김광현을 선발 투수답게 믿질 않아서 교체가 된 적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본인도 한국에서 최고 에이스였고 베테랑인데다 이닝히터의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평균 자책점도 보면 웨인 라이트, 마르티네즈보다 훨씬 좋고 더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쉴드 감독의 어떤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6회 투아웃까지 잡은 상황에 무실점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쉴드 감독이 또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잠깐 물어보는 의사였다면 투수 코치가 올라왔을 텐데 감독이 올라왔다는 것은 교체도 가능한 상황. 김광현은 손짓을 하면서 통역을 부릅니다. 먼저 몰리나가 불의를 했죠. 그러면서 시간이 길어졌고 김광현의 의지가 강하면서 쉴드 감독이 믿어줬습니다. 정말 멋진 드라마 경기가 되려면 여기서 김광현이 아웃카운트를 잘 만들어야 했는데 참 홈런을 맞아버렸습니다. 새드 엔딩이 되고 말았죠. 사실은 김광현이 투아웃을 잡을 때 그랜다를 상대로 삼진을 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졌다면 또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깨트린 건 감독이었죠. 아무리 1대0으로 앞선 타이트한 상황이지만 6회 투아웃 상황 무실점인데 투수를 교체하려 한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경기 후 쉴드 감독은 김광현에게 불만보다 그를 높여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김광현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에 등판하게 됩니다. 이날 꼭 입중계를 하려는데 김광현 입중계를 사실 의도치 않게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날 하필 양현종도 같은 시간에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양현종은 기쿠치와 한일 맞대결입니다. 양현종은 이전 경기에서 스스로도 인정한 최악의 투구를 했다 보니 너무 중요한 상황의 등판입니다. 우드워드 감독이 한 경기 부진했을 뿐이라며 믿어줬지만 기쿠치와의 맞대결 시애틀과의 경기에서도 부진하면 쉽지 않은 메이저리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날 경기는 두 경기를 병행하면서 입중계를 해야겠죠.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류현진은 토요일 아침 8시에 클리블랜드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야구 팬들이 아마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겠죠. 셰인 비버가 금요일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에이스 맞대결은 아니네요. 최지만이 빨리 부상해서 회복되길 바라고요. 템파베이는 좀 패배하기를 바라보면서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의 활약에 바빠지니 좋네요. 대한민국 야구의 위상을 높여주는 우리 선수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야구 파이팅!